이제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갔고, 이번 시간은 그냥 1장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그래서 총 11장인데 1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 번씩 보면 먼저 이제 그 세포의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세포가 원형질이랑 후형질로 나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핵이라든지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이제 원형질에 속하는 거고, 즉 원형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후형질이라고 하면 이제 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생명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세포의 지지 또는 보호, 잉여 물질을 저장하는 이제 세포벽이나 액포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이런 것들은 이제 원형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형질은 핵과 세포로 나뉘었는데 세포질의 구성 성분은 이제 원형질막 그리고 이제 세포질 내 소기관이 있었지. 세포질 내 소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체 기관처럼 세포 전체의 생존을 위해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대사활동을 하는 구조를 우리가 세포질 내 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원형질과 후형질이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포의 기능에는 핵이 나와 있어. 그래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을 이제 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세포 소기관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책을 보면 적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모든 세포의 존재를 한다. 인간의 유전 형질을 정하는 정보를 갖고 세포 전체의 대사 활동을 조절하고 세포 분열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핵막이 있는데 이 핵막과 핵소체, 염색질, 핵산이 있는데 핵산을 보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핵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산성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포의 유전적 장치 역할을 하는 유기물 중합체를 이제 핵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핵산은 우리가 핵 안에 존재를 하면서 개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NA와 이제 DNA 명령을 전달하는 RNA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RNA에도 종류가 있었어. 전령 RNA, 운반 RNA, 그리고 리보솜 RNA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보게 되면 이 세포막은 말 그대로 이 세포 표면의 경계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이랑 같은 말이 이제 원형질 막이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우리가 반투막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물질은 쉽게 통과하고 이제 어떤 물질은 잘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세포막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탄수화물도 약간 있어. 하지만 이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질과 단백질이다. 그래서 지질의 대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질이고 그 외에 이제 콜레스테롤, 당 지질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세포막의 주성분이 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 단백질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이 단백질로 인해서 이제 세포랑 세포를 연결하는 거고 이제 그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들을 위한 통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필요한 이제 운반체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이제 역할도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옆에 이제 세포막의 기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외형 유지가 나와 있어. 그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 운반, 즉 확산, 여과, 삼투, 능동 운반, 음세포 작용 등을 조절한다. 그리고 식세포나 이제 음세포 작용을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흡수, 배설 기능, 그리고 세포 밖으로부터의 정보 수용체, 그리고 이제 물질이 세포를 드나드는 통로를 조절하는 이제 관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ATP 등의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서 이제 화학적 반응에도 관여를 하고 이 ATP 분해 효소는 나트륨과 칼륨의 능동적 운반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세포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세포질 내 미세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 사립체야. 같은 말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배웠어, 그치? 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이제 에너지의 생성에 관여하는 많은 효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포도당과 지방산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ATP를 생성하게 되는 거야. 사립체에 적힌 설명을 보면 산화 효소를 생성하고 세포호흡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많은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양분을 분해하고 대사 활동에 왕성한 이제 간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약물의 작용을 받기가 쉽다. 또한 이제 ATP를 합성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골지체가 나와 있는데 이 골지체라고 하면 그냥 평평한 소포체 덩어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설명을 보면 세포질 그물에서 생산되어 운반되어 온 물질을 농축 배설한다. 그리고 물질 분비와 저장하고 핵 가까이 위치하고 성숙한 동물 세포에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색소라든지 탄수화물, 당, 단백질, 점액 및 당류 등의 형성에 이제 관여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세포질 그물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세포질 속에 작은 그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그 세포질 내에 흩어져 있는데 이 세포질 그물에도 종류가 있었지. 매끈이냐 이제 거친이냐인데 매끈 세포질 그물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과 해독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세포에는 빈약하지만 특히 이제 간세포나 콩팥세포와 같이 이제 광범위하게 해독에 관여하는 세포에는 이 매끈 세포질 그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분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거친 세포질 그물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제 뭐 항체 생성하는 세포라든지 소화샘의 세포와 같이 다량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에 가장 풍부하다고 해. 그래서 이제 매끈이랑 거친의 차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리보솜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거친과 매끈을 리보솜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은 같은 말로 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해. 그리고 매끈은 같은 말로 무과립 세포질이라고 해. 그러면 무과립이라는 말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이지. 그렇겠지? 즉 과립은 리보솜을 포함하고 있고 무과립은 리보솜이 없어.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이 같은 말로 과립 세포질 그물이고 즉 세포질 그물의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은 세포질 그물 내 수송,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이 매끈 세포질 그물이 무과립 세포질 그물로 세포질 그물에 리보솜이 없는 것을 말해. 그래서 지질, 콜레스테롤 대사, 간세포에서의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 저장, 그리고 고환, 부신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지. 칼슘 이온을 저장을 하는데 이 자극을 받으면 칼슘을 분비해서 근육 수축을 유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리보솜에 하는 역할이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의 중추 역할을 해. 즉 그래서 매끈 세포질이 무과립이라고 했지. 그래서 리보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리보솜이 나와 있는데 이 리보솜은 우리 앞에서 좀 전 했지만 얘가 그 핵 속에 암호화된 이제 유전 정보를 읽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조합해. 그래서 많은 양의 RNA 및 단백질로 구성된 거대 분자이다. 그래서 프로테인 합성의 중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질 내에 유리되어 있거나 세포질 그물의 벽에 부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용의 소체를 보면 얘는 한마디로 이제 세포의 소화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나 외부에서 반입된 이물질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백혈구와 큰 포식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단백질, DNA, RNA 및 다당류를 분해하는 강력한 가수분해 효소를 가진다.
그래서 식균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히 백혈구 중에서도 이제 호중구가 이제 세균을 포식하면 이 용해소처가 효소를 분비해서 세균을 소화하고 파괴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산소증일 때는 이제 리소솜을 파괴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또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 기능을 다한 미토콘드리아 등의 이제 세포 소기관을 소화해. 그래서 우리가 세포자물사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왔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중심소체가 있어. 중심소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원통상을 이루고 그 벽은 9개의 미세소관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동물 세포 분열시 맨 먼저 갈라지는데 그 세포 분열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맨 먼저 갈라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수없이 했던 이제 세포막의 물질 이동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에 대한 이제 영양 물질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이제 노폐물 또한 배출을 하는 게 우리가 필수적인데 이 세포의 안과 밖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해. 이러한 과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이제 물질 이동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작은 창자에서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수분을 흡수하는 것 또는 뭐 콩팥에서 이제 노폐물과 독성물을 배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확산이야. 한마디로 얘는 고에서 저로 가는 거지 퍼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제 입자가 순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보면 물질의 분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경사에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농도가 같은 이제 평평한 것에 이제 도달을 하게 돼.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허파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제 확산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산 속도의 결정 요인이 있는데 농도 경사, 전기적 경사, 물질 분자의 크기가 확산 속도의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분자가 확산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너무 크게 되면 크기가 너무 크면 이제 그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삼투가 나와 있는데 그 삼투는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이 확산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커져서 이제 세포가 부풀어 오르거나 납작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좀 전에 확산은 이제 고에서 저였다면 이제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막을 경계로 용질은 통과할 수 없고 용매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삼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질, 용매에 대해서도 했었지. 그 설탕물을 떠올리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용질은 용액 내에 녹는 물질. 그래서 설탕물이라고 하면 이 설탕물 안에 녹는 물질이 뭐야? 설탕이지. 그래서 용질은 설탕이고 용매는 이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설탕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용매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등장액, 이제 고장액, 저장액에 대해서도 했고 그 여과를 보게 되면 이제 여과는 우리 압력차가 있었지. 막 내외 압력이 차가 있을 때 막을 통해서 액체가 이동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된다. 그래서 이제 운반체에 의한 이동 우리 이 내용도 되게 많이 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ATP가 나왔어. 촉진적 확산은 우리가 그 세포가 ATP를 소모하지 않는데 능동적 운반은 우리가 ATP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ATP라고 하면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를 하면서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분자로 기능을 하고 그 당 산화와 같은 작용으로 이제 에너지를 간단하게 저장한 뒤에 이제 합성 작용과 근육 수축 또는 뭐 세포막을 통해 이온을 펌핑하는 생리작용을 위해서 몇 초 안에 에너지를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촉진적 확산이랑 이제 능동적 운반을 비교해서 봤었는데 그 촉진적 확산은 좀 전에 말했듯이 세포가 ATP를 소모를 하지 않아. 그리고 능동적 운반은 ATP를 이용해. 그래서 이제 그 운반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둘 다 이용을 하지만 농도경세에 순행하는 이동인 반면 이제 그 능동이동은 농도경세에 역행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촉진적 확산은 ATP를 소모하지 않고 그 농도경세에 순행을 한다. 그리고 능동적 운반은 ATP를 이용하지만 농도경세에 역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확산도 있고 촉진적 확산도 있는데 그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이 확산이 되는 거고 이 촉진적 확산은 그 운반체의 수에 따라서 확산할 수 있는 최대량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산은 물질의 농도와 관련이 있고 촉진적 확산은 이 운반체의 수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두의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이제 능동적 운반을 계속 그 운반체에 의한 이동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능동적 운반에 의해서 칼슘, 아미노산, 마그네슘도 이동이 되며 나트륨, 칼륨의 농도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능동적 운반은 세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열량 중 약 절반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키는 데 소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열량을 여기 펌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 시험에도 나왔듯이 세포의 부피 조절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고 이제 그 신경과 근육 그리고 심장의 전기 흥분선을 유지하고 이제 그 포도당과 같은 용질이 형질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수동 펌프에 에너지도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살아있는 세포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외액에는 이제 나트륨 농도가 높고 세포 내액은 칼륨의 농도가 더 높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그 세포 내 수분의 주요 성분과 세포 외의 체액이 나와 있는데 세포 내 수분은 이제 칼륨이 다량으로 있고 세포 외에는 나트륨이 다량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봐야 하는 게 부종. 부종이었어. 그래서 이제 세포 사이의 간질액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증가하거나 또는 체강의 체액이 저류되어 있는 것을 부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 정맥정수압 증가, 모세혈관 내 액압의 상승, 또는 혈장의 단백질량 감소, 혈관 투과성의 항진, 그리고 림프계 나트륨 정체, 그리고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의 감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종의 기전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이 그 같은 종류의 세포가 모인 집합체를 조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직은 같은 기형과 동일한 형태의 세포가 모여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을 하는 세포의 집단으로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등 4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이제 그 인체의 기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피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인체 표면 및 또는 체강의 안쪽 면을 이루고 다양한 기관의 그 외부라든지 혹은 내부층을 구성해서 이제 분비 조직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이걸 하기 전에 그 세포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했었지. 그래서 뭐 편편형, 입방형, 기둥형, 다각형, 별형, 타원형, 원반형, 방주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각 모양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도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만약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각각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외배엽은 이제 표피 신경계고
내비압은 이제 우리가 그 소화기 주요 부분이나 호흡기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 중비압은 이제 근육이라든지 뭐 결합 조직, 그리고 골격계, 뭐 순환계, 배출계, 생식계가 중비압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포층도 단층이냐 중층이냐가 있었어. 단층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세포층을 말하는 거고, 중층은 두 개의 세포층을 가진 조직부터 이제 20개 이상의 세포층을 가진 이제 조직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조직이 중층, 편평, 상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피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양과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 많았잖아. 편평상피, 뭐 입방상피, 원주상피, 산모상피, 이행상피, 그리고 중층상피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각 특징과 해당되는 게 있었지. 입방상피에는 이제 뭐 갑상샘, 뭐 콩팥의 요새관, 난소표면, 뭐 선모상피는 뭐 기관, 기관지, 난간, 자궁, 또는 그 원주상피는 뭐 위호흡기, 내면, 그리고 위액, 그리고 단층 원주상피는 뭐 자궁, 난간, 뭐 이렇게 있듯이 각 종류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합 조직을 보게 되면 이 힘줄이 근육을 뼈대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기관들을 서로 결합하거나 이제 기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그 인체 기본 조직 중에 가장 널리 분포된 조직이 결합 조직이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틈을 메우고 있고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세포 사이질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분류가 있었어. 사이질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보면은 소성결합 조직이 있지. 그것이 가장 널리 분포된 조직이고, 특수결합 조직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연골, 뼈, 액성결합 조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특수결합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제 연골과 이제 뼈는 다른 결합 조직보다는 신축성이 적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관을 물리적으로 지지하고 인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골 모세포라는 세포에 의해서 형성이 되며 바탕질에는 혈관은 없고 연골막의 속층에 있는 혈관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그 연골도 종류가 있는데 유리연골, 탄력연골, 섬유연골이 있어. 그래서 유리연골이 이제 인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골로 이제 코중격, 후두기관, 관절, 갈비뼈 등이 있다. 그리고 탄력연골은 말 그대로 다량의 탄력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바퀴, 후두덮개 등이 있다. 그리고 섬유연골은 이제 바탕질내에 다량의 교원 섬유로 척추 사이 원반, 두덩뼈 사이 원반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 혈액도 나오는데 이 나중에 뒤에 가면 그 혈액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근육 조직을 보게 되면 그 인체에 가장 우리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게 결합 조직이고, 그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수축성이 강한 게 근육 조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근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수위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위근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었어. 그래서 이 시계에 의한 조절과 그 움직임이 가능해서 그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게 수위근이다. 그래서 골격근이라든지 안면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위근에 속하는 거고, 이 불수위근은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야.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조절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불수의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 심장 그리고 내장근이다. 그 두 가지는 내가 뛰고 싶다고 해서 뛸 수 없고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근육이 불수의근이야.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특히 신경의 조절에 따라서 움직이며 우리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변화를 하는 게 불수의근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신경 조직인데
이 우리가 신경 조직도 뒤쪽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보면 이제 그 신경세포의 우리 기본적인 구조가 뭐 세포체, 가지돌기, 축사기야. 이 책을 보면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흥분 전도의 활동 담당을 하고, 신경악교세포는 이제 중추신경계의 사지 조직으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까지 간단히 봤고, 이 다음에선 또 2장 그리고 3장 이어서 하도록 할게.